2024년 12월 뉴욕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상하, 하악 둘 다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이 환자분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악에서 한쪽은 뼈가 많고 한쪽은 뼈가 많이 없습니다. 뼈가 많은 부위는 뼈의 폭이 넓고요. 뼈가 없는 부위는 뼈의 폭이 많이 좁죠. 뼈와 잇몸에 길면 길수록 틀니의 유지력에 유리합니다. 이 환자분을 보시면 뼈의 길이가 정말 짧은 것이 관찰이 되고요. 저러면 흡착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뼈가 비교적 많고 깁니다. 틀니를 만들면 흡착이 만족스럽게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비교가 확 되고요. 위에서는 뼈와 잇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흡착에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씹을 때 아픈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흡착이 잘 일어나고 씹는 힘이 같다고 했을 때 면적이 크면 압력은 작아집니다. 뼈의 폭이 클수록 씹을 때 덜 아픈 게 되고요. 왼쪽이 덜 아프겠죠. 그 다음 흡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얼마나 빈 공간이 있냐입니다. 틀니를 꼈다 뺐다 할 때 뼈와 잇몸에 걸리는 부분은 치조골 성형술을 하지 않는다면 틀니 걸리는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왼쪽이 뼈와 잇몸의 형태, 언더컷에 의해 생긴 틀니와 잇몸 사이의 빈 공간입니다. 저 공간이 적어야 흡착이 잘 일어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틀니와 잇몸 사이에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뼈와 잇몸의 모양이 언더컷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면 흡착이 잘 일어납니다. 환자분의 상악 모델입니다. 베스티뷴, 구강 전정에 검은 선을 긋고요. 안 보이는 것이 언더컷이 있는 곳이고 틀니를 꼈다 뺐다 할 때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뼈가 많이 튀어나온 것이 관찰이 되고요. 튀어나온 뼈 밑에 부분이 언더컷입니다. 위에가 밑에보다 크니 틀니를 꼈다 뺐다 할 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틀니를 보면 튀어나온 부위 밑으로는 틀니가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틀니를 꼈다 뺐다 할 때 아프지 않겠죠. 하지만 틀니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니가 안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틀니의 끝이 무브블 징지바, 움직이는 잇몸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상황에서 틀니의 끝이 움직이는 잇몸에 가 있으려면 잇몸 튀어나온 부분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꼈다 뺐다 할 때 아픈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 언더컷 부위를 틀니가 지나가지 않으니 아프지는 않으나 유지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니가 나온 상태에서도 언더컷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렇게 본을 떠서 틀니가 나온 대로 써보시고 아프시면 조정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대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틀니가 나오면 언더컷 부위를 미리 제거합니다. 언더컷 부위를 제거하면 틀니를 꼈다 뺐다 할 때 통증은 조금 줄어들지만 틀니의 유지력도 같이 줄어듭니다. 틀니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틀니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더컷 부위를 최대한 적게 제거하여 틀니의 유지력은 유지가 되면서 꼈다 뺐다 할 때 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니의 조정을 몇 번, 보통 최소 두세 번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거치면 아픈 것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 할수록 틀니를 사용할 때의 통증은 줄어들지만 틀니의 유지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적당히 줄다리기를 잘 해야 합니다. 조정을 했는데 틀니 사용에 있어서 통증이 거의 없고 틀니의 유지력도 좋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틀니를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근데 통증은 거의 없는데 틀니의 유지력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리베이스, 틀니의 살을 채우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리베이스 하는 틀니의 살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어, 물어보세요. 꽉 무세요, 꽉. 꽉 물고 계세요. 뜨시면 안 됩니다. 아니, 딱딱딱딱 세우세요. 꽉꽉꽉꽉. 세게. 그렇죠. 꽉 물고 계시고. 그렇죠. 조금만 물고 계세요. 보도 길이는 괜찮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언더컷이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 예. 조금 굽고 나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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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언더컷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그 설치 보도는 괜찮습니까? 조금 있다가 혀 쪽 드는 거 그거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잠시만요. 혀 한번 메롱. 쭉 내미셔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아니, 좌우로 내민 내밀고. 상태에서 그렇죠, 왔다 그렇죠. 갔다. 그지? 됐습니다, 아버님. 야, 물어보시고, 꽉꽉꽉꽉 씹어보세요. 다시. 그지? 꽉 물어보시고. 네. 오케이. 자, 딱딱딱, 항상 딱딱, 자, 그냥 소리만 내시는 게 아니고, 내가 꽉 물어가지고 틀니를 잇몸에 접착시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꽝꽝꽝 한번 물어보세요. 깡깡깡. 그리고 침을 꿀꺽 한번 삼켜보세요. 자, 위에 거 한번 확인합니다. 어? 자, 그리고 밑에 거. 자, 다시 한 번 더 땅땅땅. 자, 침을 꿀꺽. 자, 해보세요. 자, 딱딱딱. 침을 꿀꺽 한번 삼켜보시고, 네, 해보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틀니에 흡착이 잘 생기고 안 아프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안 아픈데 흡착이 잘 생기지 않으면 치조골 성형술이나 임플란트 틀니를 하셔야 되는데요. 치조골 성형술이란 뼈와 잇몸의 언더컷을 없애는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흡착 틀니를 만들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틀니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만든 흡착 틀니를 임플란트 틀니로 수리하면 됩니다. 틀니 비용이 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비용과 틀니 수리 비용만 듭니다. 모든 틀니 환자에 있어서 흡착 틀니를 만들 수 있냐? 앞에서 보셨듯이 환자분마다 뼈의 모양과 길이, 폭이 달라서 100% 만들 수 있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흡착 틀니를 제작한 경험으로는 오시는 환자분의 90에서 95% 정도 흡착 틀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5에서 10%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치조골 성형술이나 임플란트 틀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하악에 2014년 1월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었고요. 2025년 3월 11년 2개월 이상 임플란트 틀니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치과에서 만든 임플란트 틀니는 10년 이상씩 잘 쓰시고 계십니다. 물론 몇 년에 한 번 환자분들에 따라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수리가 필요합니다. 흡착 틀니, 부분 틀니, 임플란트 틀니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뉴욕 치과는 틀니의 진심입니다.